자, 이어서 해볼게요. 일단 원자는 안에 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전자가 움직이는 궤도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다 보니까 여러 에너지를 가질 수 있고, 근데 그 에너지가 연속적이진 않고 띄엄띄엄 되어 있는 양자화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앞에서 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 이제 각각의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돌아다니는데 그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1번 에너지, 2번 에너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원자 주변에 전자가 도는 에너지가 이렇게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매우 가깝게 있으면 이 전자와 이 전자가 서로 이렇게도 영향을 주고받고 서로 상대방 원자에게도 영향을 주고받다 보니까 에너지 주니까 미묘하게 달라서 이렇게 두 겹으로 바뀐다, 이런 이야기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같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데 똑같은 수소라면 이게 이렇게 분자 형태로 이렇게 매우 가까이 있으면은 두 겹으로 나뉜다, 이런 얘기겠고요. 세 개면 세 겹. 그래서 아주 많으면 아주 많은 겹으로 나뉜다. 마치 이게 멀리서 보면, 사실 자세히 보면 에너지 준위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 준위의 모음인데, 멀리서 보면 이게 띠 형태를 띈다고 해서 이거를 에너지 띠라고 불러요. 그래서 에너지 띠라는 건 사실 에너지 준위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결국에 에너지 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얘기했고요. 그리고 그럼 에너지 띠가 있는데 전자가 이제 바닥 상태부터 이렇게 차고 올라가요. 근데 하나에 두 개씩 가능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아마 화학 시간에 이렇게 로피탈이 아니고 오비탈하고 이렇게 s 오비탈, p 오비탈에서 이렇게 방 나눠서 이렇게 이렇게 전자 넣을 때 스핀 개수 이렇게 다르게 딱 두 개까지 넣을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두 개 얘기 나온 거예요. 자, 정리하자면 밑에서부터 이제 차근차근 전자가 5개 있는 애도 있고 7개 있는 애도 있을 거니까 전자가 차는데, 전자가 이 띠의 중앙에서 멈춘, 밑에부터 전자가 차기 시작하면 여기서 끝나는 애들이 있고요. 어떤 애들은 딱 운이 좋게 해도 딱 맞게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이 띠랑 다음 띠 사이에서 여기서 끝나고 전자 꽉 차고 이만큼의 사이 간격이 있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이 띠라는 게 에너지 준위의 모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에너지 준위가 매우 가깝게 있어서 여기 있는 전자가 매우 쉽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자가 이동한다는 건 결국 전류가 흐르는 거니까 지금 첫 번째 상황이 도체 상황이고요. 두 번째 상황, 띠 간격이 있어서 전자가 다음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려면 꽤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 이걸 이제 부도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체랑 부도체를 구분하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했던 내용 정리한 거니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이렇게 에너지를 고체 상태에서는 띠 형태로 말할 수 있고, 저 에너지 준위에서 에너지 띠에서 전자가 어디까지 차냐에 따라서 도체, 부도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같은 부도체에서도 좀 전류가 잘 흐르는 부도체, 진짜 안 흐르는 부도체,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띠간격이 큰 거, 작은 거. 그래서 큰 거는 부도체라고 부르고요. 작은 거는 반도체. 이 반도체의 반은 셈이에요. 절반 정도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런 얘기 있고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전자가 도체 같은 경우에 전자가 이제 에너지를 흡수해서 다음 단계 올라가려면 매우 조금만 에너지를 얻어도 이 다음 단계로 바로 갈 수 있어요. 물론 에너지를 많이 흡수해서 밑에 있는 애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도 갈 수 있지만 어쨌든 에너지를 흡수하면 쉽게 올라갈 수 있고요. 이제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이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밑에 있는 애가 올라오려면 많은 에너지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약간의 에너지가 있으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 문제, 전기력과 이제 에너지띠 관련된 문제, 네 문제가 준비되어 있네요. 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A랑 C가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로 봐서 지금 다들 이제 전기를 띠고 있고요. 절연된 실이고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단순히 중력만 있으면 반드시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있다는 건 얘가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A랑 B 사이에도 지금 밀고 주고받고 할 거니까 이런 힘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C랑 B 사이에서도 이런 힘이 있을 겁니다. 이런 힘. 그리고 A랑 C 사이에도 힘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B 같은 경우는 반드시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힘이 크기가 같아서 지금 이런 상황이겠죠. 다시 말하면 A랑 B 사이에 작용하는 힘과 C랑 B 사이에 작용하는 힘, 다시 말하면 이 두 개의 전기력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력이 어떻게 생기는지 생각해 보면 지금 전기력은 거리 제곱분의 K, Q1, Q2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여기는 거리가 멀고요. 여기 이제 R1이라고 할게요. 여기는 R2라고 하면 거리는 멀어요. R1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의 크기는 같아야 되니까 A랑 C를 보면 QA 전하, 그 QC를 보면은 QA가 QC보다 더 전하를 많이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제 B가 예를 들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B가 이제 B 플러스 마이너스 둘 중 하나일 건데 그러니까 지금 플러스라고 치면 B랑 C랑 서로 밀어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C도 플러스 그리고 A도 플러스가 되겠네요. 물론 반대 상황도 돼요. B가 마이너스라서 둘 다 마이너스인 것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기억 문제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 얘네 둘 전기력은 같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방금 했고요. 그리고 A와 C는 서로 다른 종류다. 다른 종류가 아니고 같은 종류여야 이 상황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전하량은 A가 C보다 크다. 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력의 크기가 같으려면 A가 C보다 크다 이런 말을 했어야겠죠. 그래서 기억과 디귿 이렇게 두 개 고르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2번으로 떨어진 애들이네요. 다시 말하면 발머 계열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 그래서 A, B, C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얘가 제일 에너지가 크겠죠. 에너지가 제일 커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제일 큰 애가 EC고 이 A가 에너지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이 B, 이 C 순서로 이제 에너지가 크겠죠. 파장이 증가한다는 건 파장이 크다는 건 진동수가 작다는 거고 그건 곧 에너지가 작다는 거니까 얘가 A, 얘가 B, 얘가 C 이렇게 되겠네요. 기억은 C다 맞고요. B에서 방출된 광장계 에너지는 B는 니은이니까 니은 보면 0. 마이너스 0.85, 마이너스 0.34, 마이너스 3.4 이렇게 지금 에너지가 떨어졌죠. 그럼 P는 결국 마이너스 0.85에서 마이너스 3.4가 됐으니까 이만큼 에너지 차이만큼 그 빛 에너지가 튀어나오는 거라서 그 차이를 해보면 결국 3.4에서 0.85 빼는 거니까 빼보면 2.655 이렇게 나오네요. 에너지가 0.85가 아니고 2.5다 이렇게 얘기해 주네요. 니은 아니고요. 니은에 해당하는 빛 진동수는 디귿에 해당하는 빛 진동수의 2배다. 니은과 디귿. 다시 말하면 얘는 에너지가 방금 나왔지만 2.55 나왔고요. 일렉트론 볼트. A 같은 경우 디귿에 해당하는 거 A니까 얘 같은 경우는 에너지 차이 해보면 1.51 해볼까요? 1.51 9, 8, 1.89인가요? 1.89랑 2.5 누가 와도 2배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 에너지만 비교했는데 사실 에너지가 HF고 이 H는 상수니까 결국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는 게 진동수 크기를 비교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맞는 건 기억 하나일 거고요. 10번 이제 원자 하나하나는 에너지 준위가 선 형태인데 고체는 띠 형태로 돼 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원자 하나일 거고 얘는 고체 상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체 상태에 있는 원자 내 전자는 모든 파장이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특정한 파장만 이렇게 흡수해서 올라가고 혹은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고요. 나에서 P의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없다. 전자는 P. 이 사이에는 이게 뭐 사실 모든 에너지 준위 모임이 에너지 T인데 그러니까 여기는 에너지 준위가 있으니까 전자가 여기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지만 P에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가질 수 없다. 이게 맞는 말. 나에서 Q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모두 같다.
Q도 원면이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급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거 위에 거 에너지 크기 다릅니다. 그래서 모두 같다 아니고요. 에너지는 모두 다릅니다. 맞는 거는 니은 하나만 맞겠고요. 14번 보시면 얘가 도체, 얘가 부도체 혹은 반도체일 건데 이건 반도체로 나와 있네요. 얘는 반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A가 도체 맞고요. 여기 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전자가 쉽게 올라갈 수 있죠. 얘는 최소한 0.67이 필요하고 B에서 전자가 여기 있는 전자가 원자가 뒤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이렇게 올라가려면 최소한 이것보다 많은 에너지 흡수해야 되죠. 그러니까 작다 아니고요. 상호에서 단위부피당 자유전자 많은 거. 자유전자가 많다는 건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가 많다. 다시 말하면 도체 가능해요. 자유전자가 많다는 건 도체가 자유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수는 A가 B보다 많다. 디귿 맞는 거. 그래서 기억과 디귿 두 개 고르면 되겠습니다.